네, 거시적인 흐름에서부터 국내 증시에 대한 전략, 마켓 전략으로 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준호 소장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훑고 있는데 사실 12월 들어서도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모습 속에 그래도 우리 시장은 2350선 부근에서 좀 지지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네.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불안하다 보니 계속해서 자신감을 좀 후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시 전반적인 큰 그림에서의 시각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일단 뭐 지난주 살펴봤던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긴축 스탠스는 여전하고 오히려 시장이 왜 저렇게까지 세게 나올까라고 의심을 품을 만큼 그 발언의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뭐 연준도 그랬고 ECB도 그랬고 특히 더 지난 주말에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점도표로 표시됐던 그거보다 최종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겁을 주는데요. 그 와중에 또 이제 지표까지 안 좋으니까 조금 이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약화된 건 사실이에요. 네. 지금 보시면은 지난 주말에 나왔던 미국 경제 지표 가운데 이제 PMI, S&P 글로벌 PMI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죠. 지금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종합입니다. 종합 PMI가 요 짙은 색깔에 이건데 지금 44.6 아시다시피 요 50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경기 확장이냐, 경기 수축이냐 이렇게 보는데 이게 지금 6개월째 계속 50 아래라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이제 그림을 GDP하고 겹쳐놓은 이유가 이게 떨어지면 아무래도 성장률이 같이 떨어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나눠서 보자면은 위쪽은 제조 PMI인데요. 이렇게 조금 아래쪽으로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낮은 46.2. 서비스는 더 안 좋으네요. 44.4 이런 식이고 그나마 같은 날 유럽도 이렇게 발표는 됐습니다. 유럽은 다만 이렇게 조금 머리를 든다 하는 정도인데 그 절대치 자체는 이렇게 여전히 50 아래입니다.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좋기는 한데 그런 상황에서 결국 뭐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린 거 이후에 캔들 하나가 추가됐습니다만 결국 S&P 500 51선도 살짝 하회하는 이 정도고요. 포드가 많이 밀리네요. 예, 포드 자동차가 위클리로 보시면은 이런 흐름인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런 랠리는 뭐 다 모든 주식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흐름인데 지금 이러고 있고 특히 지난 주말에 한 7% 가까운 급락 그런 모습이고 나스닥도 이렇게 계속해서 51선 물고 내려오더니 이제 더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고 테슬라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우선 데일리 보시면은 지난번 요 저점에서 뭐 캐시우드가 또 저감에서 물타기 들어오면서 또 약간 올라오나 했는데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보시면은 이번 주 해봐야 뭐 얼마 되겠습니까? 이번 주가 아니고 지난주까지죠. 지난주에 결국 짱대 음봉이 나오면서 이런 흐름이 되고 있죠. 그러니 지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 날 또 61선 얘기했더니만 온통 또 뭐 그놈의 61선이 말이 되느냐. 61선 빼고 그러면 이번에 이 선으로 보시죠. 그러면 저점끼리 연결한 추세선 이걸 갖고 외국인들이 또 장난을 쳤습니다. 이 밑으로는 안 돼 해서 지난 금요일 거래일에도 좀 그렇죠. 달래줬죠. 금요일 네. 거래도 급락 출발했는데 60일선에도 걸리고 이렇게 저점에도 걸리고 했습니다. 글쎄요. 이것도 이중천정으로 본다면은 아직까지 최소한의 가져야 할 레벨 갖다가 안 가고 지금 조금 다소 억지스럽게 지금 이제 장을 갖다가 이제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고 시장이 믿는 구석은 이렇습니다. 월가에서도 자꾸 이렇게 연준을 갖다가 물러보는 것 중에 하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지금 이 파란색 선은 미국채 10년물입니다. 10년물 수익률인데요. 요거는 연방기금 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페더럴 펀드 이펙티브 레이트라 했는데 연방기금 금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거죠. 도대체 연방기금 금리가 미국채 10년물보다도 높은 게 말이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 되면은 결국 금리 인하 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벌써 이미 연방기금 금리가 지금 4.5까지 왔잖아요. 상단이.
4.5까지 왔는데 지금 10년물은 3.5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연준이 내년에 5%까지 금리를 5% 위로까지도 올리네 만에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데 조금 길게 보면 이렇습니다. 길게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요렇게 고동색의 연방기금 금리가 이 초록색의 10년물을 갖다가 넘었으니까 금리 인상 멈추네요. 네. 멈추고 또 이렇게 후루룩 내려옵니다만 또 올라갔더니만 내려옵니다만 결국 그 과정은 전부 그거였습니다. 내릴 수밖에 없는 연방기금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경기 침체였단 말이죠. 경기 침체기에 또 채권 수익률 낮아지고 채권 쪽으로 돈 몰리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미 연방기금 금리가 올라간 거 아니니 하는 얘기고 경기 침체 어차피 오긴 오는데 약하냐 센 거냐 이걸 갖고 이제 다투는 거고 뭐 마일드 할 수도 있다. 잘하면 연착륙도 가능하다까지의 희망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연준이 지금까지 이 흐름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못 올리는데 혹시나 이때처럼 대응하겠다고 나선다면 뭐 제목은 이렇게 달았습니다만 아니면 70년대, 80년대처럼 이렇게밖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된다면 이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뭐 연준이 시장이 믿는 구석은 저렇게 볼 수 있고 연준을 갖다가 그렇게 고지고대로 안 믿어준다는 것도 있고 그러나 저는 요즘 그런 얘기 하고 다닙니다. 시장 재미없게 된 이유가 이거 피가 안 나서 그래요. 피가 안 나서요? 네. 곡소리가 아직 나지 않았어요? 이런 비유. 저 이제 어릴 때 이제 막 놀다가 머리를 깨요. 넘어지든지 어디에 네. 부딪혀서. 그러면은 어른들이 어머니나 할머니가 쫓아오셔서 걱정스럽게 무슨 말씀부터 하시나 하면은 머리 한번 보자. 피가 났나 안 났나. 피 안 나면 됐다. 아니. 그거예요? 피 나면 됐다요. 피 나면 됐다고요? 피 나면 됐다. 그러고 뭐 대충 된장을 바르든지 뭐 약을 바르든지 하고 며칠 잘 먹고 잘 자면 괜찮아져요. 네. 근데 세게 부딪히고 세게 받쳤는데 뭔가 심상찮아 보였는데 피가 안 나. 그러면 어른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 걱정할 만합니다. 네. 이제 안내자의 뇌출혈인 거예요. 피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드러나지 않는 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뇌진탕 안 당하려면은 넘어졌을 때 그냥 깨지고 피가 나는 게 좋다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가시적인 그것이 터지는 게 눈에 보여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뭐 이 비유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피가 안 나면요. 늘 애가 머리가 아프다 그래요. 안으로 굽는 늘 띵하다 그러고 네. 머리 아파 어지러워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 그래요. 머리 아프죠. 띵하죠. 뭘 가지도 못하겠고 예전같이 힘도 못 쓰겠고 그렇다고 무슨 당장 알아 누울 정도는 아니에요. 애매한 거예요. 애매한 거예요. 어. 그래서 피를 못 본 거죠. 피를 못 받고 예를 들어 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 60 몇 프로씩 터지고 있는 펀드나 그런 포트라면은 정리가 돼줘야 되는 게 사실 그게 정상이죠. 근데 우리 그 잘난 캐시우드 누님 같은 경우는 손절이 없어요. 물을 타죠. 돈만 들으면 물을 타요. 거기에 어떤 리스크 관리가 있나요? 투자 철학이 보입니까? 고른 종목도 다 똑같아요. 네. ETF 이름만 바꿨지 여기도 테슬라 담고 저기도 테슬라 담아요. 지금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주가에 관심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 지금 더 큰 일을 열일하고 있어요. 뭐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러니 그렇다고 캐시우드가 서울에 택다인 무슨 뭐 시황쟁이 한 명이 캐시우드를 갖다가 감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캐시우드가 자극받아서 손절 안 하죠. 죽었다 깨도 안 하죠. 지도는 아닌데. 그렇게 가니까 계속 머리가 띵한 겁니다. 이 장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절름발이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장인 예.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네. 스마트머니라고 하는 큰 손들이 아니다 싶어서 먼저 정리하고 하방까지 때려놓고 나서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결국 그 시장 먹이사슬에서 두툼한 층인 리테일층에서 결국 공포에 짓눌려서 던지면은 그거 입 벌려서 받아서 네. 먹고 부음을 만들고 그 부음이 극단에 달하면 버스트 터지고 또 부음 만들고 그렇게 온 게 금융시장 역사인데
이상하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돈으로 맞고 코로나 시국에 또 이런 어떤 시장 원칙이나 어떤 뭐 기법이 안 통하는 그런 세력들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버블이 또 굉장히 학습되기를 절대 팔면 안 돼. 주식은 사고 파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원금 보장도 안 되는 것 같다. 적립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학습이 되어 있다 보니 머리가 차라리 깨졌어야 되는데 네. 피가 안 나서 지금 계속 머리가 띵합니다. 그럼 매듭이 계속해서 꼬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도 막히고 아래도 막히죠. 환율의 흐름은 어떻게 보셨어요? 환율은- BOJ를 또 앞두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난주 이제 다 살펴봤던 연준, BOE, ECB, 스위스 중앙은행이 이어서 이제 BOJ입니다. 사실 오늘 내일 이틀 열리죠. 네. 자, 내일 최종 결론이 나오겠는데 달러엔 환율 승부에 와 있다는 거 아시겠죠? 200일선하고 20일선 사이에 딱 갇혀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또 이렇게 직사각형 내지는 깃발형이라서 이러다가 아래쪽에 200일선 깨면은 출렁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위클리로도 보면은 굉장히 크리티컬한 데 와 있죠. 여기서 더 밀리면 후행 스피인 이제 뚫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또 움직일 수가 있어요. 달러 숏앤 롱 아니면 달러엔 롱 플레이 여기서 롱 들어갔다가 전전긍긍하고 있던 세력들의 추가적인 롱스탑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달러엔 환율이 이제 일단 꺾였습니다. 꺾였고 최근까지의 흐름으로 지금 역사적으로는 그랬죠. 이 정도 흐름에서 이 정도 이격도라면은 이거는 다음 이평선 빨간색 20개월 이평선까지는 한번 머리를 대보는 그런 일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시사하는 바는 통화정책회의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달러엔이 이번 이걸 갖다가 빌미로 아니면 당장 오늘은 아니라 하더라도 해넘기고 나서 133엔 아래로 해서 다시 또 130엔 아래로까지 가는 그런 흐름이 된다면은 우리도 아마 지금 당국이 제가 봐서는 개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NDF 때문에 확 급등 출발하면 눌러주고 장막판에 조금 또 롱이 붙으면 또 눌러주고 하는 게 오늘 아침에도 관찰되고 하는데 이래저래 본다면은 이 부분이 한번 또 밀려준다면은 그렇다고 해서 달러 환율이 막 밀린다고 해서 주식이 이제 올라가요라고 얘기하기에는 차라리 이걸 한번 터뜨리고 피보고 된장 바르는 게 낫겠습니다. 네. BOJ 이후에 과연 엔화에 대한 방어가 정말 나올지 네. 엔화의 향방까지 지켜보자라는 또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살펴주셨습니다. 네, 마켓 전략으로 일단 피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시장이 이제 절름발이로 걷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제 그 꼬인 매듭을 좀 네. 풀어나갈 수 있는 뭔가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